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이제 곧 시작할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는 이제 이번 달 말, 2월 이제 중말쯤에 또 개막을 하기 때문에 또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손흥민 축구 함께 또 이제 분석과 왼쪽 함께 친구님 즐기면서 들으실 별풍선 분들은 100개 또 적중 시청해 기원. 주시면 또 되겠고요.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 지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의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으로는 이제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과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또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뭐 2폴 2조합 그리고 3폴 2조합으로만 만들어낸 기록들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속팁 여러분들은 이미 생방송과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따로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 쭉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연승 이상 기록 같은 것들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날짜부터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제 유튜브로 확인해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또 이렇게 숲TV 오셔서 뭐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월 패키지 이런 단위로 받아보실 분들은 또 숲TV에서 또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또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금 정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아팠죠 이번에. 그래서 1월 달에 조금 방송 횟수가 좀 적었는데 2월 달에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뭐 돈적인 부분도 그리고 이제 이사도 해결을 끝났고 건강도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월은 또 특히나 미국 축구가 있는 또 구간이라서 또 열심히 한번 또 휴방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휴방 기간 동안 이제 데이터표가 개편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아마 금액이 좀 크신 분들한테도 좀 좋으실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제 S급 이제 데이터를 또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알아서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주력 조합도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 활용할 수 있게 또 다양성을 또 개편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올 한 해 휴방이 아마 더는 없을 것 같아요. 장기 휴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뭐 꾸준하게 방송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샬럿이랑 뉴올리언즈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제가 휴방 기간에도 여러분들 늘 꾸준하게 이제 마냥 쉬거나 노는 건 아니고요. 항상 데이터표는 발송이 된다. 근데 이제 휴방 기간에 이제 적중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에만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를 끊어 두시면 여러분들 제가 쉬는 동안에도 데이터표는 계속 나가니까요. 뭐 시즌 패키지 이렇게 또 할인할 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샬럿이랑 뉴올리언즈입니다. 최근에 기세가 좋은 샬럿이죠. 이게 그 최근에 제가 NBA를 휴식 기간에 굉장히 많이 챙겨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샬럿이 구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NBA 고리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워낙 3점으로 게임을 뒤집는 팀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1월달 상당히 좀 일정들이 빡빡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결장자도 많고 그러면서 전력 누수도 좀 많고 또 지금 트레이드 기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팀이 좀 불안정한 그런 팀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샬럿이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얘네들은 그 구조물 자체가 사실 득점으로 이루어진 다들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사실 하드 스코어링 자원들입니다. 혼자서도 20득점, 30득점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1, 2, 3, 4번에 다 모여 있다 보니 사실 컨디션이 엔간해서 안 좋지 않은 이상
그래도 득점 볼륨이 떨어지진 않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샬럿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높이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샬럿은 항상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리바운드에 대한 문제점을 늘 꾸준하게 보여줬던 팀이었는데 최근에 샬럿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 연승 구간에 특히나 리바운드 경쟁력이 상당히 좀 좋은데 직전 경기 샌안토니오라는 이런 팀을 상대로도 리바운드 5위를 점했죠. 바로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마이애미는 에너지 레벨을 득점에 쏟는 그런 팀이 마이애미인 거고 샬럿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리바운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신장을 극복하고 있는 이제 많이 뛰면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샬럿인데 그러다 보니 샬럿이 지금 딱히 단점이라고 할 게 없어요. 스몰 라인업 팀이 리바운드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홈 경기에서 3점이 잘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괜찮다 보니까 샬럿이 최근에 좋은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입니다. 뉴올리언즈가 조금 이제 기복이 있긴 해요. 참 뉴올리언즈가 보면은 프레를 잘해줄 땐 잘해주는데 또 아쉬울 땐 너무나 크게 또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 3점을 이제 꼽는데 뉴올리언즈가 이 1월달 특히나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서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 3점 허용률입니다. 생각보다 3점 허용률이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뉴올리언즈 입장에서는 이제 3점을 많이 주면은 그만큼 3점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올리언즈 3점이 보면은 직전 경기도 40% 그리고 평균 성공률이 3% 5%면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덩어리 팀들이거든요. 보면은 뭐 베이, 그다음에 자이언, 그다음에 데릭 퀸까지 해서 이 세 명이 다 포스트 자원들이다 보니까 3점 성공률과는 달리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투가드 형태에서 나오는 3점 득점 볼륨이 샬럿만큼 높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샬럿이 홈 경기다, 연승 구간이다. 뉴올리언즈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3점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고려해봤을 때 샬럿이 질 거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샬럿의 배당이 오늘 1.17 배당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배당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프리베이드를 미네소타 오늘 배당이 1.17 배당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샬럿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뭐가 됐든 간에 이게 구조상 3점이 잘 터지는 팀과 3점의 약점이 큰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크게 밀릴 것 같아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특히나 또 뉴올리언즈가 덩어리들 팀인데 또 샬럿이 최근에 리바운드 관리가 잘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뭐 1.17 배당 나는 좀 뭐 배당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뭐 배당이 좀 적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1.17 배당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가져가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뉴올리언즈가 그래도 이번 시즌 플랜을 심심치 않게 많이 해줬던 그런 팀이었다라는 것과 샬럿이 이 정도까지의 배당을 받고 핸디캡을 극복하는 적을 잘 본 적이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 차라리 오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샬럿 승에다가 그리고 오바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 프랜승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샬럿이 마행이 나려면은 언더가 날 겁니다. 이게 뉴올리언즈가 100득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마 샬럿의 마헨의 언더까지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샬럿 배당 1.2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뉴올리언 쪽으로 이게 아마 몰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샬럿의 1.17 배당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다음은 인디애나랑 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 듀란트가 빠져있는 휴스턴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스턴을 받은 1.25배당은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 배당이긴 합니다. 상대가 인디애나이다 보니까. 자, 다만 인디애나가 최근에 이제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애틀랜타를 상대로 129대 124, 거의 30점 가까이를 꽂아 넣었는데 인디애나의 그 강점이죠. 그러니까 달리는 동구에다가 그리고 이제 주전 자원들의 어떤 득점 임팩트라는 건데 직전 경기는 세 선수가 모두 좋았습니다. 딱 우리가 세 명을 놓고 보는데 첫 번째가 시아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램바드
그 다음에 네스미스 이렇게 세 명을 봅니다. 그 이유가 인디애나가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부터 파스칼 시아캄을 5번에 두고 쓰고 있죠, 지금. 이게 제가 휴방 기간에 얘들이 바뀌었어요. 이 라인업 자체가. 그래서 파스칼 시아캄이 원래 4번에서 계속 뛰었는데 지금 인디애나가 포스트 라인들이 많이 부재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으로 바꿨어. 사실상 파스칼 시아캄은 예전에 토론토 때였나요? 그때는 3번에서 또 뛰었던 선수였는데 이게 사실 지금 5번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인디애나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강점, 저는 득점 볼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산 농구로 게임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주전 자원들 그리고 핵심 자원들의 득점 볼륨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손해 볼 만한 그런 구간 아니다라고 좀 놓고 보겠고요. 뭐 또 딴 것보다도 워커가 최근에 또 리바운드를 잘 따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서 또 승률 자체도 꽤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인디애나의 강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득점 볼륨 그리고 3점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휴스턴이라는 팀을 제가 이번 시즌 형들한테 계속해서 문제점을 잡아드렸던 가장 첫 번째 부분 3점입니다. 3점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터질 때는 그래도 터져주는데 그게 이제 그나마 홈 경기이긴 하거든요. 휴스턴이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3점이 좀 터지는 편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정 경기입니다. 휴스턴이 홈 경기에서 여러분들 17승 4패인가 그런데 얘들이 원정 경기가 13승 13패예요. 그러니까 홈 경기는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주는 반면에서 원정 경기에서는 승률이 50%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 부진을 뚜렷하게 근데 부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원정 경기에서 13승 13패면 뭐 반반 한다라는 거니까. 다만 이제 홈 경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늘 케빈 듀란트까지 없기 때문에 득점 볼륨이 올라오긴 좀 어렵다. 특히나 3점 경쟁력이 있기엔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제 인디애나에 이렇게 되면은 야투값 그리고 얼마나 외곽에서 터져줄 수 있을지의 어떤 부분일 것 같고요. 뭐 휴스턴이 승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1.25배당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인디애나 프랜스는요. 이건 저는 진짜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0% 확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휴스턴 마인승보다는 인디애나 프랜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언더만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멤피스 그리고 멤피스 다음에 미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초반에 안내 인사, 초반에 이제 오프닝 코멘트 드릴 때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NBA가 3연승 구간이긴 합니다. 3연승 올라와 있고, 제가 이제 휴방 기간에 금액업을 거의 안 해요. 사실 뭐 휴방 기간에 금액업을 딱히 할 필요는 없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잘 안 하는데, 휴방 기간에 금액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진짜 정말 좋아 보인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휴방 기간에 금액업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딱 2번 해가지고 2번을 다 맞췄거든. 근데 첫 번째가 이제 NBA였죠. 이때 당시에 이제 금액업으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올킬러 연승, 그 다음에 오늘 적중으로 또 3연승인데 오늘 4연승 도전 구간인데 직전 경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올킬을 냈던 구간, 바로 미네 경기였습니다. 축작보 돌려서 올킬을 냈는데, 오늘, 그때가 이제 멤피스랑 미네 경기, 요 경기였죠. 오늘 또 리턴 매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미네소타랑 제가 참 4대가 이번 시즌 지독하게도 안 맞았던 그 팀이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는 좀 상당히 좀 잘 들어와 줬고, 또 올킬러도 잘 들어와 줬고, 자, 어쨌든 미네가 외곽 볼륨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멤피스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그렇고 둘 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의 분위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타는 팀이고, 미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경기력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컨디션이 좀 많이 바뀌는 두 팀이라서. 자, 일단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알가마 빠졌죠. 그 다음에 뭐 자렌 잭슨 주니어 오늘 돌아온다라고는 합니다만 직전 경기에는 또 자렌 잭슨 주니어 없었죠. 그 다음에 또 자모란트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연패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타이 제롬이 돌아오면서 나름의 1번 구간에서 득점 볼륨은 잡아주고 있기는 해요. 뭐 타이 제롬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클리블랜드에서 뛰었던 선수였고요. 클리블랜드에서도 거의 뭐 한 7옵션? 뭐 이렇게 사용했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이제 득점 임팩트, 막 폭발력은 좋은 선수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네소타는 여러분 오늘 일단은 앤슨 에드워즈 오늘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 요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괜히 또 형들한테 확정적으로 또 얘기를 했다가 또 뭐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유튜브 형님들이. 어쨌든 앤서니 에드워즈는 지금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이번 시즌 결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허리 통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내일 못 나올 겁니다. 똑같은 부위의 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메디컬 리포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은 내일 경기 못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리어스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반입니다. 이 선수는 내일 아침에 한번 보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손가락 부상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자, 전체적으로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백코트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겠죠. 어쨌든 앤서니 에드워즈가 빠진다라는 거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백코트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맞기는 한데, 다만 이제 멤피스의 지금 수비력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멤피스란 팀 자체는 애초에 빠른 템포로 공격을 하고 얼리 오펜스를 쓰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곽 리바운드 관리가 100% 잘 되어주거나, 두 번째로는 외곽의 임팩트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템포가 빠른 팀들의 무조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유타 같은 경우에도 리바운드가 되는 날에는 경쟁력이 있고, 리바운드가 안 되는 날에는 크게 또 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기처럼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관리가 좀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고베어가 버티고 있는, 또는 줄리어스 랜들이 버티고 있는 미네소타를 상대로도 이 구조상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직전 경기 올틀 냈던 경기에서 미네소타를 축으로 잡았던 이유였어요. 이게 구조상 멤피스가 미네소타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외곽에서 타이제럼이 막 미친듯이 터져져 버리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미네소타가 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러면 앤서니 에드워즈 빠지는 건 상관이 없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지표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번 시즌 앤서니 에드워즈가 빠졌던 경기에서요, 미네소타의 승률이 62%였습니다.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앤서니 에드워즈의 이번 시즌 의존하는 시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뭐 리턴 매치기도 하고 나눠 먹기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경기는 미네소타 승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네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7.5점. 이제 이 핸디캡이 좀 문제인데, 핸디캡이 좀 문제라는 건데, 이게 그래도 지금 뭐 자모란트, 알다마 이렇게 다 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결정자도 워낙 많은 또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직전 경기랑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네 마헨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바, 직전 경기랑 똑같이 봅니다. 미네 승 마헨 승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리퍼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할게요. 폴 조지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뭐 25경기 출전 정지라고 하죠. 사실상 뭐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린 이제 폴 조지인데, 근데 뭐 아마 저랑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폴 조지 꼭 있어야 되냐?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폴 조지가 물론 있으면 좋죠. 뭐 팀에 마이너스인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폴 조지 굳이 하나 없다고 해서 필라델피아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현 시점 필라델피아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직전 경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뉴올리언즈와의 경기에서 우브레가 또 한번 터져줍니다. 근데 우브레는 여러분들 골스 시절 때부터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도 참 그 분위기를 잘 타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주사위가 터지는 날에는 진짜 살벌합니다. 그만큼 뭐 켈리 우브레, 엣지컴 그리고 타리어스 맥시, 이 세 구간에서 보여주는 득점 볼륨을 우리가 믿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엔비드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직전 경기 또 한 번 40득점을 만들어내는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엔비드가 꼬물꼬물 뭔가 지금 살아나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백투백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기 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클리퍼스 입장에서 오늘 늘 클리퍼스가 좋은 경기를 했을 때 보면은 뭐 제임스 하든과 그리고 이제 주바치 일본 5번의 강점이 뚜렷했던 팀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해봤을 때 오늘 필라델피아의 일본 5번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클리퍼스가 오늘 백투백 경기인데 클리퍼스의 이번 시즌 백투백이 총 5번인가 6번인가 그랬는데 백투백 경기 승리 그 승률이 10 몇 프로예요. 1승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득점 볼륨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노땅팀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백투백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더 떨어집니다. 필라델피아는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죠. 공격력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득점 볼륨이 떨어질 수 있는 클리퍼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필라델피아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또 이럴 때 또 귀신같이 또 클리퍼스가 이겨버리는 게 요즘 NBA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역배 그 다음에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클리퍼스 때문에 오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역배 프랜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세 구간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축구입니다. 오늘 해외 축구가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느낌으로 갔냐면 NBA는 제가 평소 드리던 대로 드렸습니다. 이제 2폴 2조합으로 3폴 2조합으로 이렇게 2폴 2조합 드렸는데 해외 축구는 오늘 제가 몰빵을 해외 축구에다가 그냥 몰빵 주력을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보라 색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형들한테 자발적으로 승부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데이터표 개편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형들이 월급날도 다 다르고 보면은 시드가 여유가 있는 날도 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시드 조절을 해드려도 안 합니다.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4년간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제 패키지형들한테 오늘은 조절하세요 해도 형들이 그냥 오늘 삘 받으면 많이 가십니다.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형들이 알아서 그냥 오늘 삘 받는 날 아니면 좀 월급 들어온 날, 여유 있는 날에는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승부 보시라고 매일같이 이제 몰빵들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해외 축구로 제가 몰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외 쪽으로 좀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자, 썬더랜드랑 벌리 경기인데 썬더랜드 쪽으로 배당이 올라가서 좀 이상했던 경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EPL에서 살아남고 있는 이유, 제가 매번 썬더랜드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홈 경기.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홈 경기가 질입니다. 아직까지 무패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EPL 팀들 중에서 홈 경기만 놓고 보면 아스날, 썬더랜드 이 두 팀이 2황입니다. 그만큼 홈 경기 이번 시즌 EPL에서 아직까지 무패, 6승 5무다. 대단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수비값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클린시트 경기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썬더랜드 특히나 홈 경기에서 벌리를 상대로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썬더랜드는 여러분들 2부에 오래 있었던 팀이었고 벌리 같은 경우에도 EPL보다는 EFL에 오래 있었던 팀이었다 보니까 얘네 둘이 여러분들 맞대결 성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부에서뿐만 아니라 2부에서도 많이 붙었던 두 팀이었기 때문에 얘들 둘이 그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썬더랜드가 홈 경기에서 벌리를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안 져요. 패율이 10 몇 프로밖에 안 돼. 정말 강한 팀이고 어쨌든 이번 시즌 홈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썬더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벌리입니다. 벌리는 지금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얘네들은 이번 시즌 뭐 울버햄튼급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으면서도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큰 팀입니다. 원정 경기만 갔다 하면은 이제 다실점 경기를 많이 하는 벌리기도 하고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항상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을 깔고 들어갔던 팀이 바로 벌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썬더랜드가 여러모로 뭐 상승상도 괜찮고 홈 경기도 늘상 이제 우위를 점했던 그런 팀이었고 특히나 벌리의 원정 경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좀 뚜렷했던 그런 또 팀이기도 하고 오늘도 지안 플레밍 팀 내 득점 최다 득점자 또한 오늘 또 빠지게 된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오늘 썬더랜드가 이제 밀릴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배당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이제 수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썬더랜드 승 보도록 하겠고요. 썬더랜드 보실 분들은 마힌승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보세요. 1대0 아니면 2대0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썬더랜드 승, 마힌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요르카랑 세비야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궁금한 경기라 그러면 좀 그렇겠죠. 분석가가 궁금했던 경기였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자, 마요르카라는 팀 자체는 이 컬러가 굉장히 좀 뚜렷한 팀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이제 밸런스가 좀 있는데, 지금 마요르카에 뛰고 있는 그 원톱, 지금 무리키, 얘가 팀 내 최다 득점자이면서도 현재 지금 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원톱 체제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는 나름 승률이 괜찮습니다. 좀 라인을 내리고 있다가 원톱으로 한 방 넣고 다시 또 내리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승점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유리한 축구라는 게 홈 마요르카긴 합니다. 그만큼 홈 경기 성적도 나쁘진 않아요. 홈 경기에서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4승 4무 2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만큼 마요르카 홈 경기 안방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수비 안 되는,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더 노출하고 있는 세비야라고 한다면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세비야가 라리가에서도 손에 꼽는 최다 실점 팀이죠. 굉장히 실점이 많은 그런 팀이기도 하고 원정 경기에서 좀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마요르카를 상대로 또 최근에 마요르카 원정 경기도 연패, 여러모로 마요르카가 좀 유리한 상황이기는 한데, 다만 마요르카도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0대3 깨졌을 때 보면은 얘네들도 수비에 대한 강점은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라리가 팀인데도 불구하고 수비에 대한 강점이 좋은 두 팀은 아니었다 라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언더가 오히려 정배더라고요. 1.5배고 오바가 한 2점 몇 배당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이러면은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스코어는 2대1 정도? 또는 2대2 정도?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경기일 것 같고, 저는 마요르카 승에다가 햄무, 그 다음에 오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양쪽 다 득점도 가능해 보이고, 둘 다 수비도 지금 뭐 정상적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홈 경기에서 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 아니면 햄무, 아니면 뭐 승 아니면 햄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우디네세 그리고 AS 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너무 좋았던 경기였는데,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그 경기 기억나십니까? 그 피사랑 아탈란타 경기, 저번 달이었을 거예요. 저번 달 지지난주? 2주 전? 3주 전 경기였는데, 그때도 아마 월요일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잠깐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월요일 축구였는데 올킬 내드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막 고배당까지 올킬 냈던 걸로 기억나는 구간인데, 그 있는데 잠깐만요. 이건가? 근데 요거는 제가 찾으면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월 16일이다. 요때 요 경기였는데요. 피사 여기 묻었던 요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기랑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S 로마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거진 다 앞섭니다. 지금 이제 로마가 우디네세 상대로 지금 6연승을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상성이 악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런 축구, 최근에 보면 원정 경기에서 최저득점 팀이기도 하잖아요. 얘네들이 리그 전체적으로 뭐 세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럽 전체 통으로 놓고 보더라도 원정 실점률이 뭐 아스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실점 팀인데, 그만큼 AS 로마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수비 능력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실점률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성도 악성이고, 사실상 우디네세가 이런 실점률에 있어서 수비력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뭐 그만큼 오늘 AS 로마가 당연하게도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경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무승부가 보여요. 1대1. 제가 그때 아탈란타 경기 이거 피사가 지금 세리에 꼴찌팀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 경기도 아탈란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1대1을 잡아드리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그 원정 경기에서 라인 바짝 내려놓고 재미없게 하는 팀들은 간혹 가다가 마피아 리그 애들이 좀 사고를 가끔 칩니다. 그게 보통 월요일 경기 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조금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경기. 차라리 여러분들 보십시오. AS 로마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다득점의 어떤 승리라는 느낌보다도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최저 실점을 꼽아주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실점. 그러면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로마가 이기더라도 1대 0이나 뭐 2대 0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느낌대로 사고가 난다면은 무랑같이 언더.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무승부 보고, 그 다음에 헨무. 고배당 쓰실 분들은 요거 이제 무승부 쪽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총 7경기 뭐 이제 복귀하고 나서 첫 이제 분석이다 보니까 조금 평소보다 길어졌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NBA 4연 소종 구간입니다. NBA가 뭐 어렵다 해도 제가 이제 쉬는 동안 NBA 정말 많이 보기도 했고, 특히나 데이터 개편되고 난 이후로부터 NBA 또 구간들 상당히 또 성적 잘 나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또 몰빵 구간 최근에 제가 휴방 기간 동안 또 4연승 만들어냈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조금 이제 금액대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 또는 뭐 한 조합에다가 몰빵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또한 또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성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간도 적중 축하드리면 다시 한번. 자, 일단 요까지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고,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안하게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